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2년부터 해마다 1조 원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 5개 구도 3년간 500억 원이 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았는데요. KBS가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분석해봤더니 꼼수 집행에다 대부분 구청장 공약 사업에 쓰고 있었습니다. 연속기획 첫 순서로 기금 운용 실태를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주민센터. 이 일대 1,200여 제곱미터터에 대형 문화시설이 건립됩니다. 건립비 120억 원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106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4층짜리 건물 절반은 주민센터로 한 층은 강당이 들어섭니다. 기금 규정상 공공청사 신축은 투자를 받을 수 없는데도 영도구는 복합건물 명목으로 기금을 따냈습니다. 꼼수 집행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그 예산은 오로지 동사 짓는 형태, 꼼수로 동사를 짓는 거죠. 지난 10월 준공한 부산 중구의 한 분수광장. 광복로 입구에 바닥 분수를 설치하고 보행로엔 조명을 설치하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21억 원을 썼습니다. 부산 중구가 2022년부터 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모두 53억 원. 7개 사업 중 5개가 구청장 공약이며 쓴 기금은 전체의 96%에 달합니다. 예산이 조금 필요하게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 조금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부산 서구와 영도구, 동구 등이 실시한 전체 사업 30개 가운데 11개는 구청장 공약 사업입니다. 게다가 커피 복합 문화공간이나 의료관광 프로그램 등 지방소멸 대응과 동떨어진 사업에도 많은 기금이 투입됐습니다. 정부 이 가이드라인 기준들이 좀 제대로 명확하게 좀 제시 안 되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제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30% 가까이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부산 원도심 등 5개 구가 받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537억 원. 꼼수 집행에다 구청장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을 받고도 정작 집행률은 절반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집행 실적에 따라 이듬해 투자액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의 좌초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삼복도로 1,800여 제곱미터 땅에 조성 예정인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지상 5층 규모로 어린이 돌봄센터와 도서관, 다양한 체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부산 동구는 전체 예산 252억 원 중 112억 원을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심의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단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2년간 기금 집행률이 36%에 그쳤습니다. 설계 공모 단계라서 이게 지나야 저희가 이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공사 대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기금을 회수하기로 한 기준, 집행률 30%는 겨우 넘겼지만 내년에도 기금 집행이 저조하면 다른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기금 자체가 삭감되는 거라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합니다. 기금을 따도 정작 사업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금정구는 기금 8천만 원을 들여 영화 관람시설을 조성하려 했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한 해 수천만 원에 달해 구의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좌초됐고 기금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살펴보니 영도구가 44%, 서구가 3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특히 동구는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자체마다 앞다퉈 대형 건물을 짓는 등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성과를 겉으로 내보이고 싶은 지자체장들은 아마 건물에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더 보여질 수 있는 전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정부가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배분액 삭감 등의 불이익도 줄 예정이어서 내실 있는 정책 발굴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우수지역 10곳을 뽑아 지원금을 2배가량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아쉽게도 우수지역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기금 집행률은 떨어지는데 새로운 기금을 또다시 지원받기 위해 단기성 사업에 치중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라나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분만부터 산후조리까지 출산 전 과정을 비교적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전남은 공공산후조리시설을 5곳에 설치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산후조리원을 갈 때 이제 강진으로 가면은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월 임대료가 10,000원인 이른바 만원주택.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2035년까지 만원주택 1,000호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전남은 올해 2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소멸 대응기금 6,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의 성적표는 어떨까? 정부가 선정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우수 지자체 10곳 중 부산의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일반 지자체의 2배에 달하는 곳당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부산은 추가 확보는커녕 집행률이 50%가 되지 않아 기금 삭감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 기금을 받으려면 매년 새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단기성 사업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계속 사업이 저희가 발굴하거나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10년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지방소멸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는 2031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 처방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정부 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가 좀 장기적이고 전략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방침부터 좀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국 122개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투입되는 기금은 매년 1조 원. 주먹구구식 기금 투입이 아닌 보다 면밀한 기금 체계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 실태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말 그대로인데 구체적인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죠.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정부가 소멸 위기 지역에 투입하기 시작한 지원금인데요. 예. 매년 1조 원의 기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15개, 기초지자체 89개 등 모두 122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주도로 지방 소멸에 대응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선정됐고 그렇죠. 금정구가 관심 지역으로 각각 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30개인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드린 것처럼 우수 지역은 하나도 없고 구청장 공약인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예. 정부는 지역 상생 발전 기금 조합을 통해서 지자체가 기금 사업을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서 기금을 지원하는데요. 예. 공공청사 건립이나 현금성 지원 등 구체적인 기금 투자 제외 대상을 빼면 비교적 포괄적인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활력을 증진하거나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전반에 두루 쓰일 수 있도록 정하다 보니까 비교적 지자체 입맛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뭔가 사업을 까다롭게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군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환영할 만한데 근데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뭐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KBS가 부산 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체 기금 사업과 집행 내역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예. 5개 자치단체 중 4곳의 집행률이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도구가 44%, 중구 41%, 서구가 38%로 저조한 데다 심지어 동구는 15% 수준이거든요. 예. 특히 이 중에서 동구의 어울림파크 복합 플랫폼 경우 지난해 배정받은 기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습니다. 동구 입장은 실시 설계 공모와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다 보니까 공사비를 지출하지 못했다는 거였는데요. 예. 이 밖에도 금정구가 야외 영화 관람 시설을 지으려다 구의회 반대로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도 네.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기금이 어떻게 되느냐겠죠. 행정안전부는 우선 최대한 기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도 가능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건 당장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 근데 행정안전부가 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이듬해에 기금을 삭감할 방침이어서 지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50% 안 되는 구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삭감되면은 다른 사업 추진에 당연히 뭐 제동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정책 체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작된 게 2022년이거든요. 예. 정부가 2022년도에 사업으로 따낸 기금이 30% 미만으로 집행될 경우 내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기금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 밖에 추가로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 입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을 따냈지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주고 네. 또 지자체랑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서 최대한 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그냥 정책 자체의 방향성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는데요. 예. 우리보다 10년 일찍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나섰던 일본의 경우는 장기 사업 위주로 기금을 배분을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육성할 수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등 커뮤니티 중심 정책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지방 창생 정책 10년 보고서를 통해서 대도시 인구 이동이라는 큰 물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지방 소멸 정책을 꾸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늘 예산 얘기하지만 정작 예산을 줘도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볼 때는 이 지역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중장기적인 해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김아란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